오 여우유치원. 여기는 여우유치원. 나는 아기 여우들을 돌보고 있는 오미호이다. 아기 여우들은 1000살 미만의 여우들로 꼬리는 있지만 실력이 전혀 없는, 한마디로 그냥 배겨우들이다. 0살부터 999살까지 있다. 우리 오미호는 아기 여우들의 양육과 수련을 도맡아 하고 있다. 사실 아기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1000년에 걸친 과정 동안 오미호들이 그걸 다 한다. 그래서 오미호를 거쳐야 제대로 어머니의 모성애와 스승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 그것이 오미호의 수련 과정이다. 아기 여우들은 100년마다 한 마리씩 태어나서 지금 10마리가 있다. 각각 오미호 한 마리가 한 마리씩 맞는다. 즉 오미호가 10마리다. 1미호에서 3미호까지는 그런대로 승급이 잘 되지만 5미호부터는 모성애와 스승의 자애를 테스트하는 것이기에 6미호의 숫자부터는 확 줄어서 상급 여우인 6, 7, 8미호로 갈수록 숫자가 줄고 9미호는 현재 왕 할머니 한 분뿐이시다. 9미 할머니는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대를 이을 8미호가 마지막 수련의 대결. 즉 현재 9미호와 목숨을 건 대결 끝에 현재 9미호를 이겨 승리하면 새로 9미호가 등극하고 전 9미호는 대결 중에 사망한다. 즉 9미호는 수명은 무한정이 아니다. 후배 9미호에게 지위를 물려준다는 의미는 생의 종말을 의미한다. 현재 8미호님은 성격이 느긋하셔서 목숨을 걸고 9미호에 등극하려는 욕심은 없어 보인다. 8미호님도 한 분뿐이시다. 다음 7미호님이 8미호가 된 뒤 9미호님께 도전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직 우리 5미호에게는 까마득한 이야기라서 대결은 생각지도 않는다. 하지만 지금 9미호님은 정말 역대 최강의 9미호라고 명성이 자자하다. 그러니까 8미호님도 아예 대결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우리 5미호는 아기 여우들을 각각 한 마리를 맡는데 내가 맡은 아기는 500살이다. 다들 제 자식 키우듯 한다. 그리고 수업은 5미호 10마리가 각자 잘하는 전공 과목 한 과목씩 가르친다. 즉 10과목. 학문뿐 아니라 신체 단련, 무술 및 예술 과목을 가르친다. 여우의 가장 중요한 둔갑술은 1미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할 수 있다. 그 전에는 신체와 정신 수련에 집중한다. 그리고 아기 여우들은 아직 성별이 없는데 1미호가 되면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 한 번 선택한 성별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데. 물론 둔갑술을 사용할 때는 마음대로 둔갑할 수 있지만 기본 여우의 성별은 평생 간다. 나는 이 점도 놀라운 것이 9미호님은 왜 여자 여우를 택해서 지금도 할머니 소리를 들으시는지 모르겠다. 할아버지가 더 낫지 않나? 인간계에서는 할아버지가 권위가 더 있던데. 하긴 8미호님은 남자시다.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다. 혹 나중에 9미 할머니와 8미 할아버지의 세기의 대결. 하라. 누가 승리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9미 할머니의 실력이 너무 최고 정점에 있고 또 늘 수련과 명상을 하시니까 당분간 세대 교체는 없을 것 같다. 쓸데없는 사설이 너무 길었다. 그런데 내 성별은 뭐냐고. 하하하. 사실은 나도 여자다. 아니, 호호호라고 해야 하나? 왜냐고. 나는 미모가 너무 특별하게 아름다워서. 여자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자를 선택했다. 하긴 요즘 인간 세상은 남자도 아름다운 세상이라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예쁜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 우리 천계에서는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경향이 두드러져서 나는 나의 아름다운 미모에 어울리는 여자 여우가 되었다. 그리고 내 미모는 천계에서도 이름이 나서 다들 부러워한다. 물론 여우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남녀 성별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인간들이나 식물처럼 수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과산 원숭이들처럼 우리도 1000개의 최고산에서 100년마다 한 마리씩 태어난다. 여우가 출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구의 생물들처럼 암수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 그냥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오늘은 내가 수업을 하는 날이다. 나는 음악 과목을 맡았다. 아기 여우들은 음악을 좋아한다. 아니 여기 천계에서 음악 싫어하는 존재는 없다. 다들 자기 스스로 음악을 만들고 연주한다. 그리고 어디서나 음악이 흐르고 있다. 나는 특별히 음악 교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곡을 만들고 연주한다. 그리고 지휘한다. 오케스트라라 부르기 어렵지만 아기가 10마리, 스승 오미호가 10마리이니까. 그래도 20마리가 힘을 합쳐 연주하고 20마리가 합창을 한다. 그리고 각자 개인별로 독주 악기를 선택해서 매주 수업 시간마다 시험을 친다. 나는 아주 엄격한 스승이라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가차없이 혼내고 다시 하게 한다. 밤을 새서라도 새로 완벽할 때까지 시킨다. 아기들은 죽을 둥 살 둥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고 합주하고 합창한다. 나도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프다. 아직 아기들인데 내가 너무 혹독하게 시키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할 때도 있다. 하지만 나도 아기 수련 시절에 이보다 더 혹독하게 배웠다. 그리고 음악 과목에서 수석했다. 졸업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혹독하게 하나라도 더 배운 것이 도움이 되더라. 나중에 승급 시험에도 유리하고 대충대충 배운 여우들은 나중에 승급 시험에서 과락으로 탈락하는 고배를 마시기 일쑤이다. 나는 우리 아기들이 그렇게 되는 꼴은 못 본다. 그래서 더 지독하게 시킨다. 적어도 내가 가르친 놈들은 다 합격하고 승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지금까지 대위법 수업 중 사성 푸가를 만들라고 할 작정이다. 분량은 각자 능력껏 하면 된다. 저번 주에 삼성 푸가, 푸가는 대위법 악곡 양식의 하나, 푸가는 하나의 주제, 때로는 2개 혹은 3개의 주제. 이 경우에는 이중푸가 혹은 삼중푸가라고 한다. 각 성부 혹은 각 악기의 장기적이며 규율적인 모방 반복을 행하면서 특정된 조적, 법칙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악곡이다. 삼성 푸가는 선율이 3개, 사성 푸가는 선율이 4개, 오성 푸가는 선율이 5개이다. 이런 푸가를 만들었다. 기초는 되었으니 오늘 사성 푸가를 만들고 다음 주는 오성 푸가를 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5성부 이상의 무반주 합창곡을 만들라고 할 작정이다. 천계에서는 동양계 음악만 연주하냐고 착각을 할 수 있다. 적어도 인간들은. 하지만 천계에서는 적어도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음악은 다 할 수 있고 더 잘한다. 인간들의 우매한 수준에 맞춰줄 수가 없다. 이곳에는 고대 원시인 음악부터 그레고리안 챈트와 같은 단선율 음악, 중세 이후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다성 음악, 그 다음 화성 음악은 물론 교향곡, 교향시, 실내악, 독주곡과 같은 기악곡뿐 아니라 가곡, 오페라, 오페레타, 악극, 합창곡과 같은 성악곡도 만들고 연주한다. 바흐, 모차르트, 슈베르트, 베토벤, 브람스, 바그너의 독일계 음악뿐 아니라 쇼팽, 생상스, 드뷔시, 라모와 같은 프랑스계 음악, 그리고 엘가와 같은 영국 음악, 그리고 러시아 민속음악, 동유럽의 민속음악, 아랍음악, 아프리카 음악, 인도음악, 중국음악, 한국음악, 국악이라 불리는 전통음악, 미국의 재즈, 남미의 원주민 음악 등 지구상의 모든 음악사에 등장하는 음악은 다 한다. 그리고 현대의 팝음악과 같은 대중음악들은 음악사 시간에만 다룬다. 왜냐하면 대중음악은 스승인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놈들이 자기들끼리 듣고 연주하고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성학 시간에 재즈화성과 현대화성을 가르치고 있다. 현대 팝음악도 제대로 만들라고 이런 종류는 이론 수업으로만 가르치고 연주와 작곡 시험은 고전음악만 한다. 여러분, 저번 주에 삼성 푸가 제출한 것들을 전부 채점했으니 돌려주겠어요. 대체로 다 잘했어요. 오늘은 사성 푸가를 만들어 봐요.
성부가 하나 늘었으니 분량도 조금 더 늘겠죠. 그리고 각각의 성부 간의 4도 5도 8도 병행이나 은복이 되는 것은 절대 금지인 것은 잘 알죠. 3도나 6도 진행을 많이 쓰도록 하세요. 가능한 반진행이나 사진행이 되도록 해야 은복에 걸리지 않아요. 선율이 조화로운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피아노를 사용해도 좋아요. 직접 연주해보면 알기 쉬우니까. 인간의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18세기 푸가를 기준으로 만드세요. 바흐의 푸가를 모범 답안으로 여겨도 좋아요. 더 잘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고. 오늘은 3시간 주겠어요. 시간은 충분하죠. 3시간 이내에 바흐 풍사성 푸가를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다 한 사람은 제출하고 나가도 좋아요. 나는 아기들이 제대로 곡을 쓰는지 걸어 다니면서 슬쩍 훑어보았다. 그런데 이럴 수가. 내 담당 여우. 아기 여우들에게는 이름이 없다. 물론 성인들도 꼬리수로 불린다. 500살이 내 담당 학생이다. 500살 여우는 4성 푸가를 만들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할 5성 푸가를 만들고 있다. 물론 내심 기쁘긴 하지만 다른 학생들보다 혼자 진도를 더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공평한 스승이란 어떤 것인가? 모두 수준을 똑같이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 아니면 잘하는 놈은 더 잘하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 나도 아기 수련기를 생각해보면 다른 여우들이 한 곡 만들 때 나는 24곡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때의 오미호 음악 선생님은 나를 다른 여우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친구들은 한 곡 만드느라 고생하는데 너는 혼자 잘났다고 24곡을 만들었다면서 점수를 최하점을 주셨다. 그 오미호 음악 교사가 가르친 200년 동안은 나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내 아름다운 은빛털이 다 빠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오미호 음악 교사로 바뀌고 나서 나는 날개를 달아서 음악 과목에 최고 점수를 받고 수석 졸업을 했다. 이놈도 내 전철을 따르는 건가? 나는 500살 여우를 살짝 불러서 오늘은 5성 푸가를 쓰고 다음 주엔 6성부 이상의 복합 창곡을 쓰라고 했다. 반주도 보고르간곡으로 쓰라고 했다. 나는 결론을 내렸다. 잘하는 놈은 더 잘하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어떤 스승과 교사들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제자를 만드는 게 싫어서 일부러 더 구박하고 앞길을 막는 자들도 있다. 이들은 청출어람은커녕 자기보다 더 바보 제자들을 양성해서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어 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자신이 돋보이니까. 저보다 잘난 제자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바보 평준화를 만드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 수월성 교육이 더 공평한 것이다. 성적은 어쩔 수 없이 등수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당연한 것을 지구의 한 지역에서는 성적표도 없애고 등수도 없애고 등급만 나타낸다. 이것이 공평한 것인가? 전부 바보로 만드는 우매한 교육 정책일 뿐이다. 나는 내 애제자를 나보다 더 훌륭한 음악가로 만들 생각이다. 청출어람이 내 교육의 모토다.